여러분, 충격적인 사실부터 말씀드릴게요. 가수 김한선 씨가 최근에 무릎 연골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고백했습니다. 55세인데도 젊게 활동하던 그분이 나이를 실감한다고 했어요. 무릎 통증, 우리도 남의 일이 아닙니다. 지금 무릎 때문에 고통받고 계신가요? 계단 오르내리기 힘드신가요?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30년간 수많은 사례를 지켜보면서 알게 된 무릎 통증의 진짜 원인과 해결책,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단 오르내릴 때, 쪼그려 앉을 때, 걸을 때 무릎이 아프다면 이 이야기 주목하세요. 우리나라 60대 탤런트 장정희님은 관절염 일기 판정을 받았지만 적절한 근력 운동으로 관절 나이를 40대 후반으로 되돌렸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나요? 수백만 명이 무릎 통증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대부분은 자신이 이 중요한 관절을 서서히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가만히 두면 연골이 닳아 없어지고 무릎이 변형되어 결국에는 치료조차 어려워집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무릎이 아프면 어떻게 하나요? 진통제 먹고 참죠. 하지만 이건 불난 집에 커튼 치는 것과 같습니다. 증상만 가릴 뿐 근본 원인은 해결하지 못합니다. 연골이 회복될 수 있을까요? 무릎 통증을 완전히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무엇보다 수술이나 고가의 시술을 피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실제로 제가 만난 환자들 중 많은 분들이 적절한 관리만으로도 수술을 피하고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무릎 통증의 진짜 원인부터 제대로 알아야 해결책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릎 통증이 얼마나 흔한 문제인지 아세요? 정말 놀라울 정도로 흔합니다. 우리 주변에 무릎이 안 아픈 사람 찾기가 더 어려울 정도예요. 특히 30세부터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무릎 통증이나 뚜둑뚜둑 소리가 나는 경험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소리가 단순히 소리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이 소리는 연골이 서서히 닳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입니다. 무릎에서 나는 이 소리, 크런치 소리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심각한 경고 신호입니다. 연골이 서서히 손상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될까요? 연골이 계속 닳아서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상태까지 도달합니다. 제가 환자분들에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무릎 연골은 자동차 타이어와 똑같습니다. 30세부터 조금씩 닳기 시작해서 60세가 되면 완전히 펑크가 나버립니다. 타이어가 펑크 나면 교체하면 되지만 우리 몸의 연골은 그렇게 쉽게 교체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연골 손상이 가속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결정적인 시기입니다. 무릎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면 혹은 이미 통증이 있다면 더 늦기 전에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좌식 문화가 강해서 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앉았다 일어날 때 무릎에 체중의 3배 이상의 압력이 가해진다는 사실 아세요? 이런 습관이 매일 수십 번씩 반복되면 연골은 결국 버티지 못합니다. 현대 생활에서는 무릎 통증이 예전보다 더 일찍, 더 심하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적절한 관리와 생활 습관 개선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해결책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무릎 통증의 원인과 얼마나 흔한 문제인지 알아봤으니 정말 중요한 해결책의 첫 번째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휴식입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무릎은 인체에서 가장 많은 체중을 지탱하는 관절입니다. 이걸 제대로 이해하셔야 해요. 걸을 때마다, 계단 오를 때마다, 앉았다 일어설 때마다 무릎에는 엄청난 압력이 가해집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길 걷는 건 자연스러운 거니까 무릎에 부담이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픈 무릎인데 매일 걷기 운동을 하시나요? 이건 망가진 자동차 타이어를 계속 굴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더 빨리 망가질 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무릎이 아프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휴식입니다. 무릎에게 쉴 시간을 주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무릎 연골은 스펀지와 같습니다. 계속해서 압력을 가하고 짓누르면 결국 회복하지 못하고 영원히 납작해져 버립니다. 그러면 뼈와 뼈가 직접 맞닿게 되고 그때부터는 정말 고통스러운 통증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무릎에 적절한 휴식을 제공하면 어떻게 될까요? 무릎이 진정되고 더 이상의 손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렇게 휴식을 취하면 우리 몸은 스스로 연골을 재생시킬 기회를 얻게 됩니다. 네, 무릎은 자가 회복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반드시 시간과 휴식이 필요합니다.
무릎 통증이 있을 때 무조건 운동이라는 잘못된 조언을 많이 들으실 겁니다. 물론 적절한 운동은 중요합니다만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 무릎에 부담을 주는 활동은 오히려 상태를 악화시킬 뿐입니다. 그래서 통증이 있을 때는 일단 무릎을 쉬게 해주세요. 과도한 활동을 피하고 무릎에 압력을 줄여주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무릎이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자, 이제 무릎 통증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체중 관리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무릎 통증의 가장 좋은 해결책은 약국이 아니라 체중계 앞에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 인체에서 무릎은 가장 많은 체중 부담을 받는 관절입니다. 이건 해부학적 사실이에요. 걸을 때마다 여러분의 무릎은 체중에 의해서 3배에 달하는 압력을 받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몸무게가 80kg인 분이 걸을 때마다 무릎에는 160kg에서 240kg의 무게가 실리는 겁니다. 충격적이지 않나요? 제가 30년 넘게 사람들의 건강을 지켜보면서 발견한 사실이 있습니다. 관절 통증으로 고생하는 분들 중 대부분은 과체중 상태입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체중과 무릎 통증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요. 무릎 통증이 있으신 분들 체중 5kg만 줄여보세요. 진짜로요. 그 효과는 대부분의 진통제보다 뛰어납니다. 체중 5kg 감량이 주는 효과는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을 시보해서 20kg 줄이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진짜 자연의 약입니다. 그런데 체중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하실 텐데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집에 있는 것들로도 충분히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신선한 채소로 만든 건강한 샐러드, 갑상선 기능을 촉진시키는 음식들, 그리고 적절한 수분 섭취만으로도 큰 변화가 시작됩니다. 체중 관리는 무릎 건강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의 무릎은 매일 여러분의 체중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도 수십 년 동안요. 무릎에게 친절해지세요. 체중을 관리하는 것이 무릎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건 의학적 사실이에요. 자, 이제 무릎 건강에 있어 많은 분들이 놓치는 중요한 요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릎 통증의 상당수는 사실 발에서 시작됩니다. 충격적이죠. 특히 평발이 있으신 분들 주목하세요. 평발은 무너진 다리의 아치교와 같습니다. 충격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해 그 충격이 그대로 무릎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우리 발은 충격 흡수 장치인데 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걸을 때마다 무릎이 망치로 두드려지는 것과 같습니다. 하루에 수천 번 이 충격을 반복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서운 일이죠. 제가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발견한 패턴이 있습니다. 무릎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 중 상당수가 발 자세에 문제가 있었어요. 걸음걸이가 불균형하고 이걸 의학 용어로는 비정상적 보행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걸음걸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무릎 연골을 불균등하게 마모시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발 형태에 맞는 맞춤형 인솔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기성품도 괜찮지만 가능하다면 전문가가 제작한 맞춤형 인솔을 추천드립니다. 발 자세가 교정되면 걸음걸이가 바뀌고 걸음걸이가 바뀌면 무릎에 가해지는 하중 분포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는 무릎 연골의 올바른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부디 이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발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무릎을 더 많이 손상시킵니다. 지금 당장 조치를 취하는 것이 10년 후 무릎 건강을 결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드릴게요.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빠르게 회복하고 싶으시죠? 그런데 아무리 좋은 인솔을 사용하고 체중을 관리해도 한 가지가 빠지면 회복이 제대로 안 됩니다. 바로 영양 섭취입니다. 무릎이 뚝뚝 소리를 내거나 관절 통증이 있다면 이미 몸에서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손상된 무릎을 재생시키는 데 필요한 영양소를 제대로 섭취하고 계신가요? 이것부터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콜라겐입니다. 연골 재생의 필수적인 요소예요. 콜라겐이 풍부한 식품을 적극적으로 섭취하셔야 합니다. 닭발, 소 꼬리, 뼈 국물 같은 음식들이 좋은 콜라겐 공급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냥 먹는다고 다 흡수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비타민C와 함께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타민C는 콜라겐 합성을 도와주거든요.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무리 좋은 영양소를 섭취해도 몸이 흡수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영양소가 제대로 흡수되도록 해주는 식단이 필요해요. 항염증 식품들을 함께 드세요.
생강, 강황,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이 좋습니다. 또 하나 연골 재생에 중요한 글루코사민과 콘드로이틴도 잊지 마세요. 이런 성분들은 자연식품에서도 얻을 수 있지만 심각한 통증이 있다면 보충제 형태로 섭취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그냥 약 먹으면 되지, 이런 것 너무 귀찮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 말이에요, 약은 통증만 일시적으로 가려줄 뿐 근본적인 재생은 도와주지 않습니다. 영양이 뒷받침되지 않는 무릎 치료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아요. 제가 30년 넘게 환자들을 만나보니 식습관을 바꾼 분들이 무릎 통증에서 확실히 더 빨리 벗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식탁에 무릎 친화적인 음식들을 올려보세요. 몸이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제 무릎 통증 해결을 위한 모든 핵심 요소를 살펴봤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방법들을 일시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생활 습관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야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고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제가 경고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무릎 통증을 방치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연골은 더 심하게 손상되고 결국엔 완전히 닳아 없어질 수 있어요. 그 단계까지 가면 안타깝게도 해결책이 거의 없습니다. 수술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 지금 당장 행동하셔야 합니다. 오늘 배우신 내용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정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이 이런 방법으로 무릎 통증에서 해방되는 모습을 봐왔습니다. 여러분도 가능합니다. 주변에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요. 모두에게 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